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만남 정말 존재할까요?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의 인연이 제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저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단 1초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챈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연과 선택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제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죠.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매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랍니다. 사랑은 영화 속 이야기고 현실 속 결혼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저 역시 그 믿음 속에서 컸고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 중 가장 자주 들었던 건 괜찮은 집안에서 중매 이야기 들어오면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여성은 행동 하나하나가 집안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많은 시장이나 공원에서도 조심해야 했고 혼자 외출할 땐 항상 목적지를 정하고 바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 저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우연한 순간이 제 모든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죠. 그날은 오랜만에 집 밖 외출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촌 언니의 결혼을 앞두고 혼수 준비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덥고 습한 날씨에 옷자락은 땀에 젖었고 양손은 천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던 순간 우리 집 담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 반가움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담장 옆에서 누군가가 망설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낯선 느낌에 놀라 멈춰섰는데 그 사람도 저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은 어눌했지만 분명 힌디어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새도 없이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 사람은 옆집으로 이사 온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앞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서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그와 마주치는 일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정리하는 저를 향해 담 너머로 인사를 건넸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나가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외국인과의 접촉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말을 먼저 건 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자선단체에서 작은 봉사활동이 열렸고 그곳에서 다시 그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봉사 준비를 도우러 잠시 들렀던 것이었는데 그가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이름이 박도윤이라고 했고 챈나이에 있는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 몇 개월간 인도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힌디어는 독학 중이라 서툴렀지만 대화할 때마다 노트에 단어를 적어가며 하나하나 이해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음 주 일요일 잠깐 산책하실래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제안을 들었고 또 그 제안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그의 태도에 저는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가끔 사람이 적은 공원 벤치에서 만나 조용히 이야기 나누었고 친구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전통 속에서 누구와도 나눠본 적 없는 그 감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몇 번의 대화로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연애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었기에 저는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 이 감정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나누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도윤 씨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도윤 씨는 늘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공원에서 대화를 나눈 뒤에는 항상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멀찍이서 걸음을 맞춰주곤 했습니다. 그 배려 깊은 거리감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고 그런 그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 씨는 힌디어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작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믿고 함께 걸어간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를 진지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다 무심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옆집에 사는 박도윤 씨 알죠? 가끔 행사에서 마주쳤던 그 분인데 어머니의 표정이 그 순간 굳어졌습니다. 차를 내려놓던 손이 잠시 멈췄고 그 다음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외국인이잖니? 너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 이야기,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8살이나 많은 외국 남자랑?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인도 여자라는 걸 잊었니? 그 사람이 우리 문화 알기나 하겠니? 결국 한국 데려가서 외롭고 힘들게 만들 거야. 심지어 할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가문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중매가 왜 있는 줄은 아니?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날 도윤 씨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은 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저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굴조차 보여주시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문 앞에 나와서 인사만 받으셨어요. 그렇게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힌디어로 쓴 편지와 직접 촬영한 인사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샤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존중하고 지켜드릴 거예요. 그녀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으셨고 언니는 말없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계절이 한 번 더 바뀔 무렵이었어요. 도윤 씨는 일까지 조정해가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인도로 왔더라고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알고 나니 흔들리던 제 마음의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는 저희 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 해가 기울어갈 무렵 아버지께서 조용히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는 두 손을 모으고 인도식으로 조용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행동,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라는 한국 청년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하루 종일 문 앞에 서 있었다. 가족에게 절까지 하더구나. 외국인이지만 마음만은 참 인도 사람 같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진심과 노력 덕분에 결국 제 가족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중매가 당연했던 제 인생에 저만의 선택이 하나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에서 드넓은 하늘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낯설지만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까 그 믿음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는 서울 외곽의 작고
아늑한 신혼집을 정갈하게 정리해 두었고 식탁 위엔 그가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낯선 나라에서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야. 아직 많이 낯설겠지만 재밌게 살자, 사랑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도윤 씨. 처음 며칠간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교통은 시간에 딱 맞아 떨어졌고 거리는 상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사람들도 낯선 저에게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웠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기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어는 너무나도 생소했고 장을 보러 간 마트에서 장바구니 2개 들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는 입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작으면 작은 모험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바구니를 든 채 집으로 돌아온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진하게 밀려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바로 향수병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니,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도윤 씨는 퇴근해서 돌아와 제 표정을 보자마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싸줬습니다. 괜찮아요. 작게 대답하는 그 말 속에 저는 다시 숨을 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조금 얻은 저는 다음 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센터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에서 저를 바라보며 다가온 분이 계셨어요. 혹시 여기 처음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명희 언니였습니다. 50대 초반의 한국 여성으로 이곳 센터에서 다문화 여성들을 돕는 일을 오래 해오셨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따뜻한 말투와 부드러운 눈빛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명희 언니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첫 수업이 끝난 날 언니는 저를 근처 찻집으로 데려가 작은 잔의 생강차를 건네주셨어요. 짜이처럼 달지는 않지만 따뜻하니 마음이 풀릴 거예요.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다정함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 다정함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명희 언니는 저에게 엄마 같고 친구 같고 언니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 법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고 병원 예약 앱을 설치해주며 이렇게 말했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여기서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따뜻한 만남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이곳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외국인 가족을 위한 동화 구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주민센터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언어도 서툰데 병원 검사는 어떻게 받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겁부터 났습니다. 그 걱정을 들은 명희 언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정말로 진료 예약부터 출산병원 선정, 산모, 교실 수업 등록까지 하나하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효율적이었고 의료진들은 예민해진 제 마음을 배려하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임신부를 위한 지원 제도였어요. 산모 수첩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 무료 영양제, 병원비 할인, 출산, 준비물 지원까지 정말 정부에서 이 모든 걸 해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적이었죠.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되자 도윤 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달려왔고 덕분에 저는 큰 불안 없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라고 말한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기쁨이자 안도였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같이 잘 키워보자. 당신이 한국까지 믿고 와준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해.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그날 밤 아기를 안고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결국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차갑고 빠른 나라일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난 한국은 느리고 다정하고 정이 깊은 나라였습니다.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그날로부터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돌아보면 찰나 같기도 합니다. 도윤 씨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말투, 눈빛, 저를 대하는 태도도. 그래서인지 동네 어르신들이 종종 아이고 박 선생은 어쩜 그리 마누라한테 잘하나 완전 인꼬 부부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 남자 진짜 잘 만났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저도 저만의 자리를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저는 인도의 명문가 집안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기에 한국에 와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죠. 처음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 낯설고 두려움 많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끔은 지금 제 모습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길 때면 이곳이 정말 저의 집이 되었구나 싶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을 땐 고추장 한 스푼은 넣어야 직성이 풀리고 마트에서 김치를 세일할 때마다 사재기할 만큼 어느새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가장 잊을 수 없던 순간은 도윤 씨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아이의 울음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 하람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을 품는다는 뜻을 담아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두루 안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요즘은 저녁이 되면 인도에 계신 외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어요. 서툰 발음으로 인도의 말들을 조심스럽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이미 두 나라의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하람이 자라서 어느 나라에 있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리고 그 시작이 한국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은요, 따뜻한 사람이 많은 나라예요.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면 그 진심이 반드시 닿는 나라. 저는 그 나라의 한 남자에게 평생을 걸었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떠올립니다. 그날 내가 도윤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오기로 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지금도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삶의 이유 때문에 새로운 땅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그 길 끝엔 따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요. 이곳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내 나라 한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샤의 인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